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나중에 치매, 뇌 손상이 올 수도 있고 뇌 혈관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살도 많이 찌게 됩니다. 각종 성인병도 많이 걸리고 심장에도 안 좋아요. 최악의 수면 습관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환자분들이 오히려 먼저 알고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못 자면 어떡하냐, 이거 나중에 치매 온다던데, 나중에 문제 생긴다던데. 예, 맞습니다. 이게 잠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는 이제 사실 예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이게 연구하기가 생각보다 좀 까다롭거든요. 수면의 시간을 평가해서 그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잘 못 자면 낮에 피곤하다, 이거는 너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좀 장기적인 효과, 그러니까 잠을 적게 잤을 때 그게 이제 몇 년, 몇십 년 후에 뭐 치매가 온다든지 뭐 뇌졸중이 온다든지 뭐 혈관 질환이 안 좋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게 평가하기 어려워서 그동안에 잘 안 알려져 있다가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이제 수면의학이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불면증 혹은 수면 부족이 건강에 안 좋다는 게 정말 많이 밝혀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안 좋은 게 있지만 잠을 자는 장기는 사실은 뇌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물론 다른 장기들도 다 잠을 자기는 합니다. 심장도 훨씬 더 느리게 뛰고요. 근데 뇌가 휴식을 취하는 게 우리 잠의 제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잠을 적게 자면 반대로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진다든지 기억력이 떨어진다든지 나중에 치매, 뇌 손상이 올 수도 있고 뇌 혈관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감정 조절 기능, 특히 렘수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꿈꾸는 잠이거든요. 꿈꾸는 잠에 여러 가지 좋은 기능 중에서 이제 기억을 강화하는 기능과 감정을 순화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수면 무호흡이 있다든지 다른 이유로 렘수면이 줄어들게 되면 뭐 낮에 짜증을 많이 낸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짜증 많이 나서 짜증을 많이 낸다, 아니면 가족 중에 우리 배우자가 나한테 짜증을 많이 낸다, 이게 단순히 그냥 감정적인 그냥 문제가 아니라 수면 장애 혹은 이제 잠을 적게 자서 생길 수 있는 결과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면역력이 많이 보충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한번 리프레시가 되고 휴식을 취하면서 면역이 보강이 되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염증이 많이 생기고 역시 노화를 촉진시키는 결과, 회복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적게 자면 잘수록 이제 대사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식욕 조절 호르몬의 조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살도 많이 찌게 됩니다. 또 살이 많이 찌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의욕도 떨어지고 뭐 각종 성인병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대사 기능에도 안 좋고 심장에도 안 좋아요. 잠을 잘 때 우리 심장의 심장 박동수가 느려집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 이제 수면 다원 검사를 해보면 이제 잠을 잘 때는 평소보다 이제 맥박수가 10, 20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반대로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해서 잘 때 이제 코골이가 있으면서 기도가 막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뭐 심장 박동수가 100 이상도 올라갑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어 심장 박동수 올라가는 분들은 그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이 또 심장병 예방에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외에 뭐 호르몬 조절 이상이라든지 뭐 체온 조절 이상 이런 문제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수면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느끼는데, 제가 처음 신경과 의사를 하던 시절에는 뭐가 없었냐?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할 때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한 15년이 이제 넘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들어온 지 약 15년 정도 됐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죠. 스마트폰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보기에 단연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수면 장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이 어때요? 저도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종종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니까 눕고 싶은 거죠. 누운데 또 자기는 싫은 거예요. 또 재미난 것도 보고 싶고, 그래서 누워서 스마트폰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누워서 보는 스마트폰이 이제 몇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빛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천장에서 내리쬐는 이 간접 등보다 눈으로 직접 쏘는 이 스마트폰의 뭐 LED 광선이 수면 호르몬을 분비를 억제해서 수면을 방해한다고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암만 약하게 줄이고 블루라이트 차단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블루라이트 차단해도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 자체가 안 좋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을 우리가 이제 좀 재밌으려고 많이 보잖아요. 뇌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가 흥분하게 돼서 잠이 안 오고, 또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이 드는 게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뭐 12시까지만 스마트폰 하고 12시에 딱 끄고 자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한참 하다가 재미난 게 없으면 좀 빨리 자게 되고, 피곤하거나 재미난 게 없으면 재미난
재미난 거 있으면 내 예상보다 30분, 1시간을 늦게 자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자야 될 시간보다 더 늦게 자게 만드는 게 또 스마트폰이 가진 나쁜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 최근 10년 사이에 불면증 환자가 아니면 수면장애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첫 번째 원인은 단연 스마트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가 증가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가 발달하면서 이것도 뭐 저는 스마트폰, 인터넷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보다 훨씬 더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이제 비교를 많이 하게 되고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게 되고 하면서 욕심도 많아지게 되고 하면 우리가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집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또 내 자신을 채찍질해서 낮에 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내 생각만큼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이러한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 뇌는 어떻게 돼요? 각성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몸에는 내 생명이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신경계나 이제 우리 인체는 거의 원시시대 때 거의 진화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음식을 구할 수 있냐 없냐 아니면 위험한 사자가 쫓아오냐 안 쫓아오냐.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반응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잠을 못 자겠죠. 언제 사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잠을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면 우리가 잠 들기도 힘들고 잠을 들더라도 자주 깨고 혹은 아침 일찍 깨게 됩니다. 또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꿈을 많이 꿔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꿈을 많이 꿔요. 나는 꿈을 너무 많이 꿔서 이상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꿈을 많이 꾸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수면 다원 검사를 해보면 꿈꾸는 잠은 줄어들어 있어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꿈꾸는 잠은 줄어들어 있는데 제일 좋은 건 뭐냐 그러면 꿈을 충분히 꾸고 전체 잠의 뭐 20% 전후 정도 충분히 꾸고 대신에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잠인데 꿈을 뭐 20%가 아니라 더 적게 꾸면서도 그걸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꿈을 많이 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제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자주 깨다 보니까 꿈을 많이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는 수면의 양도 줄이지만 수면의 질 저하를 유발해서 우리 잠을 많이 방해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불규칙한 생활이죠. 이건 아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랑도 좀 연관이 있는데 뭐 재미난 게 요새 워낙 많다 보니까 뭐 하다가 좀 늦게 자게 되고 늦게 잤으니까 또 늦게 일어나게 되고 근데 또 평일에는 회사에 가야 되고 뭐 학교에 가야 되고 하니까 또 일찍 일어나야 되고 이러면서 잠이 불규칙해집니다. 불규칙해지면 또 문제가 뭐냐 그러면 수면 호르몬이 이제 우리가 줄다리기를 생각을 하면 동시에 영차 당기면 줄을 빨리 세게 당길 수 있지만 우리가 뭐 각자가 다른 타이밍으로 당기면 줄을 세게 당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면 호르몬이 좀 이제 규칙적으로 잘 분비가 돼야지 충분히 분비가 되면서 잠도 잘 자고 또 잠의 질도 좋아지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분비가 되니까 밤에는 잠을 잘 못 자고 또 반면에 낮에 수면 호르몬이 자꾸 분비가 되면서 낮엔 또 피곤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불규칙한 생활 습관의 제일 큰 문제가 되고 또 말씀드릴 게 이제 카페인, 술 이런 먹는 거죠. 커피는 뭐 아침에 한 잔 정도는 일반적으로 괜찮다라고는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불면증 환자분들한테 끊으라고 얘기하거든요. 또 한 잔이 아니라 여러 잔 마시는 분도 있고 이따만하게 해가지고 뭐 이 정도 되는 거 커피 마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커피를 이제 또 직장인분들이 많이 마시잖아요. 이게 노동을 위해서 내 자신을 채찍질해서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또 잠을 많이 방해하게 되고 또 술은 또 이제 잠을 못 잔다고 술을 드시고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술 마시면 잠이 잘 온다. 근데 알고 보면 술은 잠 드는 건 도와주지만 수면의 질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피곤하게 만드는 게 또 술이 만드는 역할이고 또 실내에만 있다 보니까 낮에 충분한 햇빛을 못 쬐줘가지고 또 수면 호르몬 밸런스에 문제를 일으켜서 또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 또 실내에만 있다 보면 운동이 또 부족해지면서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몸이 덜 피곤해서 또 잠을 못 자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현대인들에서 잠을 방해하고 또 최근에 불면증, 수면장애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악의 수면 습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 4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제일 나쁜 습관은 바로 침대에서 스마트폰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하면 빛의 문제가 있고 또 뇌를 자극하기도 하고 또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게 자게 만드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침대에서 스마트폰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금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같이 거실에서 충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마트폰을 아예 방에 가져가면 손 닿는 거리에 감지면 나도 모르게 가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카메라 앞에서 말은 이렇게 해도 저도 옆에서 놓고 자면 나도 모르게 아침에 깨자마자 본다든지 자기 전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저희 가족들은 다 거실에서 이제 충전하도록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스마트폰은 아예 방에 가져 들어가지 마시고 방이 하나밖에 없다, 뭐 거실이 없다 라고 하면 손 안 닿는 곳에 저 멀리 놔두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TV에서 보니까 이제 충전선을 뭐 2m, 3m짜리를 사가지고 콘센트가 멀어도 누워서 스마트폰
스마트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연예인분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수면의학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술 마시는 습관이죠. 이제 잠들기 위해서 내가 꼭 뭐 와인 한 잔, 맥주 한 잔 마셔야지 잠을 잔다. 와인 한 잔은 건강에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잠에 그러니까 질 좋은 잠을 자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알코올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양을 또 조절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수면제를 먹더라도 안정제를 먹더라도 술을 통해서 잠을 유도하는 행위는 정말 나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불규칙한 생활 습관인데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라고 하면 평일에 늦게 자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주말에 늦게 자는 거 그리고 주말에 늦게까지 자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늦게 일어나게 되면 그거 맞춰서 또 늦게 자게 되고 그래서 주말 사이에 뒤로 밀린 수면을 평일에 당기려고 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말이랑 평일이랑 기상시간 기준으로 2시간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 1시간이 좋고요. 예를 들어서 평일에 내가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가능하면 주말에도 8시 늦어도 8시 반이나 9시 전에는 기상을 하셔야 되고 평일에 6시라면 7시 8시 전에 기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일이랑 주말이랑 이제 가능하면 1시간 못해도 2시간 이상 차이 나게 되면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월요병의 주범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침대에 너무 오래 누워있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사실 침대를 빨리 벗어나는 게 좋거든요. 계속 침대에서 그 막 이렇게 눕고 저렇게 눕고 아니면 중간에 자다 깼을 때 아니면 아침에 자고 너무 일찍 깼을 때 피곤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물론 피곤하긴 한데 자꾸 누워 있다 보면 가끔은 괜찮지만 그런 게 매일매일 반복이 되다 보면 우리 이제 수면 습관이 점점 나빠지고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진료본 불면증 환자분도 잠을 못 잔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11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누워서 거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수면제를 되게 많이 드시는 분이었는데 수면제를 8시에 드시고 8시 반에 누우시고 침대 밖으로 나오는 거는 거의 7시 정도에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누워 있으니까 그 누워 있는 시간에 풀로 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뭐 신생아도 그렇게는 안 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자다 깨다 질 좋은 잠을 자게 되고 그게 점점 나쁜 수면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는 거죠. 불면증 환자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좀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성 불면증,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잠을 못 잤다. 최근에 뭐 잠 못 잔 지 한 달 됐다. 이런 분들은 이제 뭔가 이유가 있는 분들이 제일 많죠. 스트레스 이유죠.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어서 잠을 이렇게 좀 단기간 못 자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만성 불면증으로 넘어간 사람들, 적어도 한 달 혹은 석 달 이상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은 보면 이제 스트레스 요인은 이미 해결된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뭐 직장 문제, 뭐 건강 문제, 뭐 돈 문제, 가족 문제 이런 걸로 잠을 못 잤는데 이제 몇 달이 지나면 그게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좀 익숙해져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제일 문제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즉 잠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 어떤 스트레스보다 많은 거죠. 그래서 잠에 대해서 과도하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만성 불면증으로 넘어갈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내가 뭐 갑자기 스트레스 받고 일이 있어서 잠 못 자다가도 아이 뭐 이것만 해결되면 잠 잘 잘 수 있을까 좀 무던하게 넘기시는 분들은 불면증으로 덜 넘어가고요. 근데 이렇게 못 자면 어떡하지? 또 제가 아까 그런 말 했잖아요. 잠 못 자면 치매 걸린다 이런 얘기 하니까 그때부터 잠 못 자면 치매 걸린다던데 그때부터 새로운 걱정을 만들어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맘대로 되진 않아요. 솔직히 내가 스트레스 아니면 잠에 대한 걱정이 이미 생겼는데 아니면 그게 자꾸 올라오는데 그거를 내 맘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최대한 마음 편하게 잡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잠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하는 게 불면증 환자분들의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잠에 대해서 강박적인 사고를 많이 하시죠. 내가 어제 못 잤으니까 어제 잠드는데 1시간 걸렸으니까 아침에 1시간 더 누워 있을 거야. 어제 잠을 4시간밖에 못 잤으니까 오늘은 낮에 뭐 3시간 누워 있을 거야. 아니면 잠 누웠는데 바로 잠 들어야 돼 하면서 이제 눕자마자 시계를 뭐 이제 5분 10분 단위로 본다든지 아니면 자다가 깼을 때 내가 이제 그런 분들 진짜 많아요. 내가 12시에 잠 들었잖아요. 중간에 깼어요. 바로 시계를 확인해요. 내가 몇 시간 잤는지 궁금해서 1시간 잤는지 2시간 잤는지 하시면 안 돼요. 시계 보는 순간 잠에서 깹니다. 뭐 1시간만 자고 깼을 때 12시에 잤는데 1시에 깼는 거를 보는 순간 내가 좌절감에 빠져요. 그러면 잠에 대한 공포, 이제 집착, 강박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쁜 호르몬이 많아지고 잠을 더 못 자게 됩니다. 그래서 침실에서 시계를 보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뇌가 많이 깨어있죠. 과도하게 깨어있어요. 뇌파 같은 걸 해보면 뇌 자체가 많이 각성이 돼 있어서 잠을 못 자는 그게 많고 또 정말 중요하고 이게 특히 젊은 분들한테 많은데 수면 리듬이 많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즉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근데 이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무조건 나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일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3시에 자고 10시에 일어난다. 뭐 새벽 3시에 자고 오전 10시 좋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분들은 대체로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요. 내가 3시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자는 게 아니라 뭐 일을 하다가 뭐 재미난 거 보다가 졸리면 자고, 그게 그래서 2시가 됐다가 3시가 됐다가 5시가 됐다가 7시가 됐다가 이렇게 바뀌고, 기상하는 것도 10시에 이제 지켜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 좀 늦게 잤으면 늦게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뭐 오전에 뭐 약속이 있다, 일이 있다 그러면 또 8시 일어나기도 하고, 즉 불규칙해지는 게 우리 수면장애의 큰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도 좋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규칙적으로 평일 주말 큰 차이가 안 나게 지켜주는 게 우리 수면에 정말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환자분들하고도 얘기해 보면 사실 그 직업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이 다 낮에만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교대 근무자 같은 경우는 좀 힘든 경우가 사실 많이 있고, 야간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퇴근을 새벽 뭐 1시, 2시에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 1시에 퇴근한다고 바로 자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뭐 누구나 일하다가 딱 집에 가자마자 누우면 잠이 당연히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흥분된 신경 신호가 조금 가라앉혀 주는데, 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걸리니까 차라리 뭐 좀 쉬다가 놀다가 TV 좀 보다가 한 3시, 4시에 자도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거는 규칙적으로 4시에 자기로 했으면 4시에 자고, 아침에 11시 그러면 한 7시간 계산하면 11시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늦게 자든 일찍 일어나든 일찍 자든 무조건 11시 전에는 기상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렇게 조언을 드려서, 아 그러면 내가 억지로 뭐 또 일이 끝난 시간도 좀 불규칙해질 수 있으니까, 불규칙하더라도 잠 드는 시간 깨는 시간을 맞추고 나서는 이제 수면 문제가 해결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당연히 일찍 자는 게 좀 더 좋기는 한데, 그래도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규칙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 수 있는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불면증 환자분들한테 특히 필요한 거고요. 불면증이 아니더라도 내가 좀 건강한 잠, 그리고 건강한 뇌를 유지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팁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다 보면 우리 수면 호르몬이 규칙적으로 분비가 됩니다. 잠드는 것도 같은 시간에 하면 좋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그건 쉽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12시에 자야지 한다고 바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기상 시간을 고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스마트폰 하지 않고 빛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제 수면의학적으로는 보통 2시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시간 전부터는 간접등을 하고 스마트폰을 사지 말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제 환자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눠보고 저 자신도 테스트 해본 결과 2시간은 좀 힘들어요. 2시간은 좀 힘들어요. 우리가 뭐 퇴근 늦게 하고 2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냐, 잘 때까지 그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 드리는 거는 30분입니다. 30분. 그래서 적어도 잠자기 30분 전부터는 잘 준비를 하시고, 이때는 스마트폰 하지 마시고 집을 좀 껌껌하게 하고 가벼운 독서, 집안일 조금 하시다가 주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30분은 무조건 지키시고, 가능하면 조금 더 해서 60분, 1시간 정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침대는 잠자는 곳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침대에서 자꾸 스마트폰 보고 책 보고 뭐 침대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TV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침대는 잠만 자야 돼요. 잠이랑 부부관계 외에는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침대는 딱 누우면 바로 잠을 잔다, 이렇게 뇌랑 몸에 인식을 시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낮 동안에 활동하는 거 이제 조금 도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낮에 활동하는 게 더 좋은데, 의외로 낮에 이제 무리한다고 해서 잠을 잘 자는 건 아니에요.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게, 내가 낮 동안에 너무 이제 몸을 써가면서 혹은 이제 사무실에서 너무 열심히 일해서 정말 몸은 녹초가 됐는데 잠은 안 와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좀 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낮에 햇빛 보고 활동하는 거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어지럼증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하루하루가 내 모든 행동 하나하나 할 때마다 어지럽다고 생각하면, 이 어지럼증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말 골치 아픈 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이제 어지럼증이라는 게 병원에서 약 먹는다고 뚝딱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서 관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저한테 진료받는 환자분들 중에서는 그냥 병원에서 그냥 약 드세요
하세요 라고 하고 약간 반포기 상태로 지내시는 분들,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지내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꾸 병원에 어지럽다고 찾아가면 에이 그거 그냥 심리적인 문제예요, 정신과 가세요, 이렇게 얘기 듣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근데 어지럼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복잡한 여러 이제 신경계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생활 수칙이라든지 혹은 이제 전정 재활 운동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전정 재활 운동 열심히 하고 또 생활 관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어지럼증 치료에서 이제 병원에서 하는 약물 치료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지러움이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불안한 생각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또 어지러움을 더 민감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버리고 이제 어지럼증을 관리하시면 되고, 이제 어지럼증을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싶다라고 하면 제가 최근에 낸 어지러움 극복 혁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지럼증 관련 서적을 많이 봤는데 너무 의사 입장에서 병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작 이제 이걸 겪고 있는 환자분들의 일상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게 하는지 관심이 없어서, 제가 이제 출판사 사장님이 저한테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그런 책을 자기는 찾고 있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좀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책이니까 어지러움으로 고생하신다면 제 책을 구매해서 혹은 도서관에서 빌려서라도 한번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는 책처럼 좀 체계적인 것보다는 그때그때 이제 필요한 내용들, 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선정해서 제가 올리고 있으니까 어지럼증뿐만 아니라 두통이라든지 수면장애, 치매, 뭐 자율신경장애 등등 그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신효과적인 내용들을 제가 최대한 알차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남들이 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의학 정보를 요새 너무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얘기까지 제가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제가 실제로 환자를 보면서 환자분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으신 거, 또 꼭 유용한 정보들을 제가 선별해서 영상 촬영해서 직접 제가 영상 혼자 촬영해서 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뇌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고 어지러움 두통으로 고생하신다면 제 채널 한번 찾아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